개장 전 74분 오늘장을 움직일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주말 사이 불거진 글로벌 이슈에 오늘 개장 분위기로 시선이 쏠리고 있죠. 그 전에 먼저 지난주 금요일 분위기 헤드라인으로 체크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사상 처음으로 3,600선 돌파, AR주 쏠림 현상 심합니다. 미국 셧다운 장기화 그리고 원달러 환율 고공행진에도 지난주 금요일 우리 증시는 연휴 사이 나온 AI 관련 이슈들을 소화하며 보시듯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3,600선 위에서 거래를 마쳤죠. 보시듯이 지수를 끌어올린 건 반도체 투톱의 두산 에너빌리티 등 소위 AI 관련주죠. 쏠림 현상으로 사실상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았기에 소외감을 느끼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종목별로 온도 차이가 심했으나 그래도 AI 낙관론이라는 키워드가 지배했던 지난주 금요일. 다만 오늘은 이 키워드가 분위기를 지배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미중 갈등 재점화입니다. 주말 사이 다시 꺼내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관세 압박 카드, 미중 갈등 재점화로 글로벌 자산 시장이 주말 사이에는 흔들렸죠. 계속 이슈들이 좀 쏟아지고 있는데요. 마켓 무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가 대중관세를 발표한 그 이후 최근 나왔던 미중 간의 갈등 타임라인을 체크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 중국은요, 중국에서 제조된 히토류뿐만 아니라 중국산 히토류나 관련 기술이 쓰인 역외 생산품까지 수출을 제한한다고 발표했죠. 여기서 더 나아가 미국 기업인 퀄컴의 이스라엘 통신칩 기업 오토톡스 인수와 관련해서도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미국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런 일련의 조치들에 더해서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 사지 않고 있다는 점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자극했습니다. 심기가 굉장히 불편해 보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11일 새벽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트루스 소셜 게시글은 총 2개인데요. 첫 번째 게시글은 중국의 히토류 통제를 비난하는 내용이었고요. 보시듯이 굉장히 깁니다. 글자 수로만 보면 총 2,211자입니다. 이렇게 길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이 있었나 싶기도 한데요. 히토류 수출 통제는 전 세계를 인질로 삼는 매우 적대적인 행위라고 비판을 했고요. 이제 에이펙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볼 이유는 없는 듯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게시글에서는요, 대중 추가 관세를 발표했는데 현재 55% 수준의 다음 달 1일부터는 100%를 더해 155%까지 올린다고 시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 통제도 병행을 한다고 했는데요. 파국으로 향하는 듯한 모습에 나스닥이 주말 사이에는 3.5%나 밀렸던 겁니다. 미중 갈등 관련 향후 체크 포인트는 그래도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추가 대중관세 발효 날짜는 11월 1일이고요.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 강화는 11월 8일에 시작이 됩니다. 시간이 충분히 남았죠. 자,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루스 소셜 게시글에는 강한 어조를 보였지만 같은 날 이후 기자들의 질의응답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 여부는 모르겠지만 에이펙은 참석한다고 언급을 했고요. 어제 중국 상무부 측의 입장이 나왔는데 단호한 상응 조치를 언급하면서도 무역 전쟁은 원하지 않는다며 대화를 강조하는 듯한 어조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늘 새벽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다시 또 해피 트럼프입니다. 중국과 관련해서 걱정하지 말라며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했고요. 시진핑 주석은 불황을 원하지 않고 자신도 그렇다고 했죠. 타코 트럼프의 기억들이 좀 스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반복되는 패턴에 아직 대화의 문은 활짝 열려 있죠. 계속 전개 상황을 지켜봐야겠고요. 분위기가 반전됐으나 변수는 변수, 시장 대응 전략에 대한 고민도 커집니다. 하나증권은요, 이를 두고 무역 분쟁을 피하는 방법은 주도주를 사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4월 초에 미국이 상호 관세를 발표했을 당시 S&P 500 그리고 코스피의 모든 업종이 하락했지만 이후 한 달간 미국도 그렇고 코스피는 기존 주도주를 중심으로 빠르게 반등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지금의 주도주는 기술주 그리고 반도체죠.
이와 함께 하나증권은요, 실적 발표가 시작된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향후 실적이 좋아질 기업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올라갈 종목들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고요. 세부적으로는 보시듯이 반도체 투톱의 네이버, 두산 에너빌리티 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자, 다시 초점을 오늘장으로 좀 맞춰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새벽 야간 선물은 4% 가까이 하락 마감을 했죠. 다만 앞서 짚어본 것처럼 분위기가 반전됐고 암호화폐 시장도 반등, 그리고 출발은 하락이더라도 눌림에 따라 장중에 그간의 주도주인 반도체 매수 심리가 가동될지도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장중 분위기 함께 기민하게 지켜보시죠. 그럼 애프터마켓 특징주는 안혜수 캐스터와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지난주 금요일 애프터마켓 마감 현황 복귀하면서 이번 주 투자 전략에 참고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반도체 섹터들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장 중 가장 놀라웠던 SK하이닉스의 7.71%의 급등세 덕분에 지주사 SK하이닉스는 약세 흐름을 뒤집고 3%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반도체 소부장주 중 전반에도 강한 상승 흐름이 번졌는데요. 하이닉스와 뗄 수 없는 관계인 한미 반도체는 코스피 종목들 중 가장 많은 거래량을 자랑했는데요. 정규장에서 18% 급등세 탄 데 이어서 1.6% 추가 상승했습니다. 또 KC텍도 1.47% 동반 상승했고요. 또 반도체 성장에 대한 기대감, 데이터 센터에 사용되는 전기 부품 수의 기대감으로 번지면서 삼화전기 역시 1.72% 상승률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메인마켓에서 급등세를 탄 종목들의 추가 상승이 이어졌는데요. 소프트뱅크의 로봇 사업부 인수 소식에 로봇주의 랠리가 이어지면서 하이젠 RNM이 12% 급등세 탄 데 이어서 애프터마켓에서도 4.23%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잠시 뒤 특징주로 짚어보고요. 2차 전지 장비 기업 CIS도 못지않은 거래량과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지난달 공시에 비공개 유보가 풀리면서 806억 원, 즉 매출액의 절반이 넘는 계약 내용이 투심을 자극했습니다. 계약 상대방과 구체적인 내용 역시 잠시 뒤 특징주로 짚어보고요. 코스피 시장에선 한미반도체 상승세가 돋보였다면 코스닥에선 소재 강자인 MK전자가 2.87% 추가 상승했고요. 플리토는 42억 원 규모의 AI 언어 모델 데이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를 내며 2.84% 상승률 보여줬습니다. 애프터마켓 첫 번째 특징주 하이젠 RNM입니다. 소프트뱅크가 스위스 아세아 브라운 보베리 ABB의 로봇 사업부를 우리 돈 7조 6천억 원 규모에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ABB는 세계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선두권을 차지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소프트뱅크가 이 회사를 품게 되면 AI 로보틱스와 인공지능 융합 기술 강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대감에 코스닥 로봇주 테마들의 상승심이 대거 유입됐는데요. 특히 하이젠 RNM은 ABB가 주력으로 하는 협동 로봇에 필요한 액추에이터라든지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 부품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정규장에서 급등한 데 이어서 애프터마켓에서도 가장 큰 상승세를 이어가며 투심을 자극했습니다. 2차 전지 불황으로 최근 하락세가 계속되어 왔던 장비업체 CIS는 반가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9월 계약 상대방을 비공개로 유보했던 단일 판계 공급 계약의 세부 내역이 지난주 장마감 후에 정정 공시를 통해서 밝혀졌는데요. LG 에너지솔루션과 GM의 합작사가 계약 상대방으로 계약 내용은 2차 전지 전극 공정 제조 장비 공급이 골자고요. 총 금액은 806억 원 규모로 CIS의 매출액의 약 50%에 달하는 대형 계약입니다. 납품지는 미국 미시간주 3공장이고요. GM이 보유하던 해당 공장 지분을 LG 에너지 솔루션이 인수하면서 사업 준체가 LG 엔솔로 변경된 점도 이번 공시에 명시됐습니다. 그동안 비공개 고객사로 남아있던 계약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시 한번 쏠리고 있고요. 지난해 애프터마켓에서 4.08% 상승 기록한 모습 특징적이었습니다. 이 기업 너무 오랜만에 오른지라 앞으로의 추가 상승에 대한 분석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애프터마켓 특징주 안혜수 캐스터와 함께 확인해봤고요. 계속해서 증시 모닝 브리핑, 오늘은 송태환 유한타 차장과 함께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징주로 하이젠 RNM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소프트뱅크의 로봇 사업 인수 소식이 전해지면서 로봇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사실 로봇하면 관절이 좀 중요하다 보니 로봇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액추에이터와 관련해서 하이젠 RNM이 좀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 상승세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오늘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사실 미국 증시 자체가 AI 관련돼서 조금의 이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로봇도 크게 봤을 때는 결국은 피지컬 AI에 관련된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로서 계속 분류가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오늘 과연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앞으로도 관련돼서 이슈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행보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런 로봇 관련된 기업을 M&A 하거나 사업에 대한 확장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만약 오늘 조정이 나왔을 때에는 충분히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활용을 하게 되면서 트레이딩 관점은 아직까지도 계속 유효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지난 금요일 날 보게 된다 하더라도 섹터 내에서 가장 강한 종목 중에 하나의 로보티즈라든지 아니면 클로봇 같은 경우에도 사실 상한가에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힘 자체는 계속적으로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이젠 RLM은 말씀을 하신 것처럼 계속적으로 액추에이터 관련돼서 그 이전부터 많은 부분이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탄력도 있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었었는데요. 요 근래는 사실 그 탄력도 자체가 다른 기업들보다 조금은 낮아진 부분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액추에이터 관련돼서 정부와 관련된 부분을 계속적으로 이 정부 과제로서 활용을 하고 있다는 점, 뭐 이런 점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차원 공장 관련돼서도 공장이 증설이 완료가 됐게 됐고 고객사 관련돼서도 아직 고객사가 특정지지는 않았었는데 퀄테스트가 어느 정도로 완료가 되었다라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어느 정도 고객사를 확보를 하게 됐고 그리고 공장 증설 완료가 됐으니까 2026년도 혹은 2027년도에는 조금 더 다른 업체들 대비했을 때보다 매출액이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하이젠 RM은 로봇 섹터 계속 움직일 때마다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이 유효하다는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 특징주 2차 전지 장비주인 CIS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0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소식이 전해지면서 마찬가지로 탄력성을 보였는데요. 다만 주가 같은 경우에는 좀 조정을 받았어요. 현 시점 매력도는 얼마나 있다고 보고 계실까요? 저는 사실 관망의 의견을 드려요. 사실 2차 전지 관련돼서 이 업황 자체가 계속적으로 뚜렷하게 좋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장비 공급 계약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보다는 일시적인 상승에 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이번 공시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이번 공시가 처음에 나온 건 아니에요. 그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나왔었고 그것이 이제 기재 정정 공시가 나오게 되면서 이런 부분의 내용이 보다 더 확실해진 부분이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공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얼티엠셀즈에서 주체 운영이 LG 에너지솔루션으로에 대한 전환 이런 부분이 나온 부분이 있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게 된다 하더라도 그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공급 계약에 대한 총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는 저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체 거래소에서 한 4% 정도의 상승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련돼서는 움직임이 제한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 외에 이제 테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히토류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 장비에 관련돼서도 중국에서도 다시 한 번 더 통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쪽이 조금 더 부각이 되게 된다면 테마성으로서는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여지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모습을 보이기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보수적인 의견 함께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전일장 핫했던 섹터에서 이슈 찾아보는 시간이죠. 이슈픽 심수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이슈픽 오늘은 원전주 이야기로 문을 열겠습니다. 지난주 신고리 1호기의 재가동이 승인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원전 산업 전반의 투자 심리가 살아났습니다. 신고리 1호기의 경우 발전기 내부 부품에 손상이 있어 지난 8월 가동이 정지된 바 있는데요. 해당 소식에 섹터 전체가 3.31% 강세 보였고요. 보성 파워텍이 20% 강세 보이며 섹터 전체의 상승을 주도했고 두산에너빌리티가 14%, BHI는 12%대 강세 보였습니다. 원전 산업 전반의 신뢰 회복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이제 시장의 시선은 다음 변수, 즉 고리 2호기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고리 2호기는 작년 4월 설계 수명 40년이 만료돼 현재 멈춰 있는 상황인데요. 운영사인 한수원이 최대 10년의 추가 가동을 추진 중인 가운데 원안위는 이번 달 23일 관련 논의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만약 고리 2호기에 대한 해체 결정이 내려진다면 지난해 9월과 올해 8월 계속 운전 심사를 위해 멈춰선 고리 3호기와 4호기의 재가동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코앞으로 다가온 논의가 원전주에 어떤 신호를 줄지 기다려봐야겠습니다. 다음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황금 연휴 특수를 기대했던 투자 심리가 꺾였기 때문인데요. 연휴 기간 소비가 예상보다 부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8일간 이어진 국경절, 중추절 연휴 동안 인원 이동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였지만요. 소매 판매는 3.3%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 중 가을은 8월보다 낮은 수준이고요. 5월 노동절 연휴의 경우 절반 수준입니다. 관련해 골드만삭스는 인구 이동량은 많지만 지출은 그렇지 않다며 소비 모멘텀이 여전히 약하고 충동구매도 거의 사라졌다고 진단했고요. 노무라도 올해 남은 기간 소비는 미온적일 것이라 설명했는데요. 소비가 더디다면 중국발 기대감에 올라탔던 여행주나 화장품주의 상승세도 지속되기는 어렵겠죠. 관련해 더 자세한 전망 궁금하시다면 이어지는 분석까지 함께해 주시죠. 지금까지 심수연이었습니다. 이슈빅 분석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부터 발전이 정지가 됐었던 신고리 원전 1호기의 재가동이 승인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짚어주시면서 원전주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말씀을 하신 것처럼 8월 달에 정기검사 들어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원전 1호기가 좀 멈췄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원전 재가동이 이번에 허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발전 정지 원인이 된 발전기 여자 설비에 관련돼서 손상 원인하고 그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점검을 하게 됐고 이 부분이 통과가 되게 되면서 1호기가 다시 한 번 더 재가동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은 고리원전 2호기 관련돼서 이제 이 원전 안전위원회가 심의를 하게 됐었고 그게 결정이 좀 보류가 됐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이 재가동이 됐고 그 다음번에 다시 돌아오게 됐을 때 이건 역시도 더욱더 한 번 더 연장해서 사용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이제 국내에서는 이러한 이제 원전 관련돼서 약간의 모호한 정책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글로벌적으로 보게 됐을 때는 결국은 원전 관련돼서 르네상스라든지 이러한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많은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관련돼서도 글로벌 관련된 이 기업들이 이 원전 관련된 사업에 대한 부분을 더욱더 많은 부분 발표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국내에 있는 업체들 역시나 삼성물산이라든지 아니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주를 맺는다거나 아니면 글로벌 기업들과 이제 MOU를 맺게 되면서 협력을 더욱더 많이 한다. 이러한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국내의 정책적인 부분이 조금만 더 우호적으로 바뀌게 되었을 때는 원전 전반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물론 테마적으로 보성 파워텍이 더욱더 많은 부분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종목인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아니면 BHI까지도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았던 중국 국견절 연휴 관련 이슈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보면 연휴 당시에 이동을 했던 중국인들의 숫자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소비는 좀 예상을 밑돌았거든요. 관련해서 관련주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투자 심리 좋지 않다. 요 근래에 관련돼서 워낙 수급적인 부분이라는 이런 부분도 한쪽 섹터에 몰려가게 되면 그 수급을 뺏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점을 드러냈다는 건 그만큼 수급적으로 좋지 못하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점은 이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들 혹은 섹터에서 이 중국 에 관련된 소비가 정말 메인으로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에서 갖고 있는 건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부분에 있어서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에서 갖고 있는 섹터 및 종목이라면 저는 충분히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활용을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화장품 섹터라든지 아니면 의료기기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안고 다시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두 섹터는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탄력 소비 섹터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증시모닝 브리핑 이렇게 오늘은 유안타증권 송태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